진혁아, 나 할 말 있는데. 나 너 좋아해.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놀랬어요. 당신이 딱 제 타입이라서. 오빠, 나를 가져봐. 점차 대담하고 자유로워지는 퀴어 컨텐츠의 범람 속에 이제 더 이상 게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하나의 문화가 됐는데, 술 마시고 가야지. 1차 장사하고 2차 장사해야지 가서. 점점 과감해지는 게이들의 은밀한 사생활. 너랑 나랑 둘이서 계속 놀잔 말이다. 네, 나 맥주 한 잔 먹어도 돼? 일반인이니까 계속 지. 남성 동성애자들의 세계. 지금 특종 헌터스에서 공개됩니다.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냥 네가 좋아. 최근 동성애인과의 결혼을 발표해 크게 화제가 된 영화감독 김조광수. 남자끼리 뭘 숨기고 그러냐? 괜찮아. 진혁아, 근데 너 기분 안 나빠? 기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남성 간의 기분 사랑. 나쁘지. 그러니까 맞박에 오바이트 처발리기 전에 얼른 확 대져버려, 호모생. 동성애 대중문화의 확산 때문일까? 대중의 반응은 그보다도 훨씬 너그러워져 있었는데, 10대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남성 동성애 성추행 사건 사고들. 좋아질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이러한 사건 사고에 게이,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호모포비아는요, 쉽게 말해서 호모, 게이들하고 그 포비아라는 공포증, 혐오증,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들 이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혐오증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가 될까봐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나를 덮칠까봐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포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남성 동성애자들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주로 모인다는 서울의 한 밤거리를 찾은 제작진. 무료한 밤을 뜨겁게 달궈준다는 게이 전용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가운데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게이바 골목. 제작진은 오랜 기다림 끝에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시는데 사람들. 거리가 그래요. 우리만 많은 게 아니고 이 거리 끝까지 사람 길에 사람 못 다녀요. 여기 지금 들어가도 되잖아요. 많이 와요. 예전에 나 친구랑 한번 와봤어요.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많이 들어오세요. 여성분들 따로 자기들 오고 편하게 얘기하고 하는 거. 여기 요즘 유학생들 다 있잖아요. 네. 남자들도 경쟁자들이 맞아요. 여기는 서로서로 왔다가 일반 여자분들 그다음에 개인 와가지고 친구하고 안 되게 빡치고 신났고 저거는 그거가 나하고 언니는 막 그러고 오빠 그러고 잘 오세요. 캠핑장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 펄스 안 가봤는가 봐. 펄스 안 가봤어요? 이름만 들었어요. 가봐야 안 보여. 근데 지금 400명, 500명이 모여있을 거예요. 클럽에. 많은 사람들. 6시는 보면 이 동네 아들도 있고 다른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르세요.
술 마시고 가야지. 1차 장사하고 2차 장사해야지 가서. 주말마다 4,500명의 인파가 모인다는 게이 전용 클럽이 있다?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지 제작진 바로 찾아가 봤다. 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클럽. 입구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빈틈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클럽 안. 남자들만 있다는 걸 제외하면 얼핏 보기에는 일반 클럽과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인데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즐겁게 춤을 추는 남자들.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적극적인 애정 행각을 벌이는 남성 커플들의 모습. 일명 부비부비라고 불리는 커플 댄스는 물론 진한 스킨십까지 주저하지 않는데 이들은 점점 과감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 그들만의 세계에서 지내온 게이들. 그런데 게이들을 대상으로 한 퇴폐업소가 성행 중이다? 보기만 해도 야릇한 광고 문구에 적나라한 표현까지. 제작진은 사이트에 고지된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다. 네, 여보세요? 네, 거기 휴게텔이죠? 네네. 네, 사이트에서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네네. 밖에 뭐라고 써있나 보면? 그냥 휴게텔이라고 써있죠. 그냥 휴게텔이요? 네네. 게이들만 가는 거 맞죠? 그럼요. 얼마예요, 가격은? 밤에는 12,000원이에요. 12,000원이요? 네네. 사람 많아요? 저기 밤에는 많죠. 낮에야 뭐 좀 덜하죠. 몇 시쯤 가야 많아요? 한밤중이 많아요. 10시에서 3시 사이? 젊은 사람들 많이 와요? 어차피 동로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한 70%는 40이하고 네. 30%가 이제 40 이상이고 이렇죠. 거기서 뭐 서로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한다는데 뭐 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 뭐 여기 휴게실도 있고 PC방도 있고 다 돼 있으니까요. 방은 한 20개 되죠. 20개요? 큰 방까지 뭐 방 뭐 한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고요. 둘이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은 한 10개 정도 되고 침대 방마다 침대 다 있고요. 따로. 이와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까지도 이루어진다는데 동성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할 만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 관련된 업소에서 금전을 주고 성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을 판 사람과 성을 매수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기 때문에 성을 판 사람과 성을 매수한 고객 모두 양자가 처벌되게 되고요. 또 그런 업소의 업주가 그런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알선한 것이 인정된다면 업주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 음지에서 그들만의 세계를 만든 사람들. 그들은 왜 이렇듯 고립되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게이들은 남성성이 강하잖아요. 그 게이들은 남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트랜스젠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남성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표현하는 성이 여성과 남성이 함께 표현하는 성보다 좀 더 거칠고 노골적이고 또 혹은 야하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보면 게이들이 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롭고 패션에도 민감하고 자꾸 드러내게 되고 좀 야하게 되고 뭔가 좀 다르게 되고 이런 어떤 문화를 그 사람들은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성애자들이 그런 게이들의 문화를 볼 때 게이바라든지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애정 표현을 볼 때 굉장히 야하다, 뭐 노골적이다,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들 K. 동성애 관련 영화의 흥행과 유명인들의 커밍아웃으로 어느새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게이 문화. 편견에 저항하는 20대 젊은 K와의 인터뷰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저는 연예인 장동건. 취재 도중 자신을 게이라고 밝힌 한 남성을 만난 제작진. 평범하지만 평범할 수 없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 28살이고요. 지금 대학 졸업반인데 휴학하고 바에서 잠깐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네, 현역으로 전역했고요. 그냥 잘 제대했습니다. 네,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하면은 너무 좀 안 좋게 볼 것 같고, 근데 그 생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더 불편해할 것 같고 그래갖고 그냥 얘기 안 했습니다. 본인이 게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네, 진짜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고요. 그냥 부모님이랑 친척들은 다 모르고 계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차마 밝힐 수 없었던 자신의 비밀. 그는 한순간도 여성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제대로 내가 그냥 남자를 좋아한다고 느꼈던 게 이제 사회 나와서 느꼈고요. 그 전에 그냥 어릴 때부터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장난치는 듯이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남들이랑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좀 친구들끼리 장난이 좀 과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미 확고했던 정체성. 그러나 같이 사는 부모님조차 자신의 성향을 눈치채지 못했다는데. 아직 부모님 모르시고 계시죠? 네. 그럼 부모님한테는 언제쯤 뭐 얘기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남자고 하니까 아직은 밝힐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은 밝힐지도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는 굉장히 변태고 막 이상한 정신병자고 이렇게 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들이 동성애자라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사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각자 삶을 따로 살면서 그냥 균형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그. 지금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저보다 1살 어리고요. 둘 다 대학생이고요.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갖고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분류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데 가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도 갖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누는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돼서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아직도 매일매일 편견과 싸우고 있었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요. 그냥 게이니까 남자들끼리 좋아한다고 알잖아요. 그건 맞는데요. 아무 남자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통 자기의 이상형이란 게 있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그 남자끼리도 그냥 다 이상형이란 게 있고, 그냥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다 아무 여자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아무 남자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상형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그냥 그런 것만 틀린 거지 그 외에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장동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대한 그들의 외로운 싸움. 그는 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도 소개했다. 군대 갔다 와서 호주 갔다 왔거든요. 그때 호주 갔을 때 좀 저희 나라랑 다르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길 하나가 아예 다 그 게이들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데 가면은 바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간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그냥 놀고 그런 사람들이랑 친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미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는 그냥 별 관심 없거든요. 그냥 거기는 이미 그런 사실들을 서로 다 인지를 하고 그래갖고 그냥 껄끄럼 없이 그냥 서로를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저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같고. 대한민국 동성애 역사를 뒤흔든 한 사람. 커밍아웃 1호 방송인 홍석천. 10년 전에 제가 커밍아웃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좀 받으셔서 저를 이렇게 밀쳐내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의 커밍아웃 이후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은 그대로라고 했다. 솔직히 부럽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슈화가 돼갖고 덕분에 그런 거 덕분에 또 다른 일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는 건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게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은 그렇게 안 봐주니까. 동성애에 대한 또 하나의 가장 큰 오해. 동성애 문화는 퇴폐적이다? 그 영화 같은 걸 봐도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는 그리고서 막 이렇게 더듬고 하는 거는 뭐 섹시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퇴폐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져서 볼 때 솔직히 그냥 이성 간의 연애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퇴폐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성 간의 연애가 더 퇴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태원에 가면은 저희들만의 이렇게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에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냥 오셔서 있으면 되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리감을 두고 안 오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도 그냥 서로 다가갈 생각도 없고 그냥 저희가 다가가려고 하면은 그쪽에서는 저희를 그냥 거꾸로 묻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가면 싸우기만 하고 들어오면 숨어 있는 거고 또 나가면 또 손가락질 받고 이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그들. 그들이 바라는 건 그저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뿐이라고. 여자들이 손 붙잡고 가는 건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손만 붙잡고 가도 아, 저 게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저희는 실제로도 그냥 좋아서 그냥 손을 잡고 다니는데 주위에서는 그냥 뒤에서 소곤대는 소리가 솔직히 안 들리진 않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 게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 성적 행동들을 이성애자들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게이들이나 혹은 레즈비언들의 그런 어떤 성적 표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익숙함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나와는 달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하고 밀쳐냈던 게이들의 삶. 사회의 싸늘한 시선 속에 스스로를 가둬왔던 그들. 이제는 숨지 않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뭐 지금 뭐 게이라고 따로 이렇게 분류를 짓잖아요. 그런 분류도 짓지 말고 그냥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냥 같은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인식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아 그냥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제 앞으로 동성애 결혼이 합헌이 되면 주례를 서셔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고민을 하다가 대답을 하더래요. 글쎄옵시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우리 종교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주례를 선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고양이한테도 축도를 하고 그리고 포도 주스가 좋은 와인이 되라고 축도도 하고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안 해준다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지라고 물어보셨대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죄인처럼 고개 숙여야 했던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 자리 잡은 오직 그들만의 문화. 아직은 차갑기만 한 사회의 시선. 이들은 점점 음지로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뿐이라는 게이들.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